안녕하십니까. 4월의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명한 날씨와 함께 뉴스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KUMC TV가 11일 보도한 한국 정부의 대남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미 의회 청문회에 관한 한국 정부 대처에 대해 한국통일부의 입장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미 정부의 전직 관리가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처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미국에 대한 오만함과 대미양전에 준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 양국 간의 불협화음에 따라 우리나라에게 불이익은 물론 안보에도 큰 혼란이 올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오는 15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당 청문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전직 관리들의 지적이 제기됐다고 RF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는 8일 한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오는 15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미 의회 청문회 개최 결정에 따라 한국통일부의 차덕철 부대변인은 9일 기자설명회에서 해당 청문회가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청문회 자체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는 9일 한국통일부 측 입장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 질의에 청문회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고 답했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 청문회가 입법 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며 톰 렌토스 인권위가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톰 렌토스 인권위도 일반 의회 상임위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특정 문제에 대해 미국 의원들과 대중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며 해당 주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또 이번 청문회가 대북전단 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탈북민 문제 등 더 넓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청문회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개최되는 의미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 RFA 질의에 때때로 우연의 일치는 섭리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직 관리들 역시 톰 렌토스 인권위가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9일 자유아시아 방송의 톰 렌토스 인권위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의회뿐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입법 권한이 없지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토론에 참여하거나 청문회를 여는 인권위 소속 의원들은 관할권을 가진 여타 다른 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또 인권위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은 미국 언론들이 매우 세밀하게 취재합니다라고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또 다른 논의나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 보도.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은 오랜 기간 미국 의원들과 행정부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설명입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렌토스 전 하원의원의 헌사를 보내 렌토스 의원을 가족처럼 여겼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만찬 행사 등에서도 연설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톰 렌토스 전 하원의원의 활동을 기려 명명됐으며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 RFA 논평 요청에 미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 미국 의회 의원들은 규약이 위반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이승주 기자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위신에 대한 문제를 접할 때마다 미국에 있는 교민으로서 한국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응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선적으로 한국 문제를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게끔 사태 발전을 시켜왔다는 점과 사태 발생 후 그 대응하는 방법도 미국 정부 시스템과 행정력을 조금만 아는 관리들이었다면
이러한 미국 관리들의 분노를 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상황까지 오게 된 공무원들 처신에 5천만 국민들이 그대로 받게 될 창피함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는 재미 아닌 이산가족 상봉운동은 많은 미국 주류 인사들의 노력과 이산가족들의 노력으로 그 결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4월 8일에도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해 미 하원에 재발의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보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월 재미 아닌 이산가족 상봉 추진 법안이 상정된 데 이어 최근 재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하원에 재발의됐습니다. 캐런 베스 의원과 한국계 공화당 미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영김 의원은 지난 8일 미국 하원에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인 HRES 294를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의회가 미국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조항이 담긴 2008년 국방수권법에 대한 지지를 이미 표명했으며 당시 보고된 재미 이산가족 추정치 10만 명에서 고령화로 인한 사망으로 생존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먼저 적십자를 통해 미국 이산가족 상봉 시범인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재미안인과 북한 내 가족들을 파악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조를 강조하면서 미국 양국 모두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주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인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소속 영김 의원은 미국계 한국인으로서 이산가족들의 이별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면서 전쟁으로 흩어진 가족들이 재회할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재미 아닌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스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953년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지난 70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미국과 북한이 결의안 채택 후 60일 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보라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월 13일 미국 FDA와 CDC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각 주들과 제약사, 약국 등이 일제히 존슨앤존슨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지시키므로 백신 접종에 따른 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코로나 백신으로 미국의 백신 개발의 혁신적인 개발로 기대됐던 존슨앤존슨 백신이 6명의 여성 접종자들에게서 피가 응고되는 혈전 부작용에 따른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전격 사용 중지됐으며 이러한 결정을 백악관과 각 주정부들 제약사와 미군 약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FDA와 CDC로부터 통보받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조지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각 주정부가 즉각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현재까지 미국에서 750만 명에게 접종됐으며 추가로 약 1,000만 개가 전역에 배포돼 있습니다. 이날 보건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백신의 접종이 미국에서 전격 중지된 것은 18세에서 48세 사이인 녀석 6명이 접종 후 1주 내지 3주일 사이에 피가 응고되는 혈전 현상을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밀 조사를 위해 일단 접종을 중지시킨 것으로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현재 FDA와 CDC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이 백신 때문에 혈전을 일으켰는지 연관성을 정밀 조사해 연구 중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접종을 재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현재 미국에서는 2억 4천여만 도스의 백신이 배포되었으며 1억 8,970만 번이 접종됐다고 밝히고 이것은 하루 평균 325만 번이나 접종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